그러니까 결국 그냥 생각해보면 둘 다 버렸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어허,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저랑 너무 달라요. 종이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개나리면 걔는 딴 거야. 백팩? 진짜 종 자체가 아예 완전히 종이 다르다는 거. 약간 기찻길 같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뇌구조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내 속에서 나온 딸은 어쩜 이렇게 다를까? 나는 새벽 5시면 일어나는, 평생을 새벽 5시에 일어난 종달새예요. 걔는 일단 올빼미형. 그래서 걔가 들어오는 시간에 나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걔를 만나려면 내가 기다려야 돼요, 안 자고. 이제 눈을 부비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두 분이 외국에 있었으면 딱 맞았을 텐데 시차가. 엄마는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즈니 재질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공주처럼 막 꽃 보고 아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꽃이랑 대화가 가능하세요. 좀 오글거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가 많이 안 버리세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버리는 걸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막 배우이다 보니까 대본이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걸 안 버리시고 이면지를 쓰세요. 하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써도 이거는 다 못 쓸 것 같은데 이래갖고 한 이만큼을 조금씩 나눠서 남의 동네에 버리고 티나지 않게. 거의 엄마 방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차라리 나를 갖다 버려라, 내가 그랬거든요. 추억이 있어서 나는 못 버려 이러는데, 엄마 버려라예요. 이 소리에 지금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요. 끊임없이 달라요. 끊임없이. 어머, 다르긴 진짜 많이 다르시네요, 두 분이. 어떻게 한 물건을 보고 다른 말이나 튀어나와요? 이쁘다 그러면 아이고 참. 근데 종이컵은 왜 안 버리는 거예요? 종이컵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 커피차 같은 거 오면 이렇게 컵에 거기에 사진 있거든요. 스티커 붙여놓고 막 이런데 한두 작품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가 점점 쌓이다 보면 제 종이컵은 이렇게 포개가지고 요 정도 놓고 내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꺼내서 봐. 그래, 이 작품 할 땐 이랬지. 또 꺼내서 보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옷을 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워낙 많으니까 둘 다 이제 배우다 보니까 좀 쌓아놔서 이제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그거를 입고 계신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거 버린다고 했는데 왜 그걸 입고 있어? 아니 이거 괜찮은데 왜? 멋진데? 막 이러고 멀쩡한데? 막 속에서 울화가 막. 근데 그게 괜찮기도 하지만 내가 가난한 집 할머니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옷이 딱이에요. 약간 늘어진 거. 비싸겠는데 여기서 할 말이 약간 있어요. 퇴색한 거. 그게 필요한데 그게 한 3박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놓을 자리가 없어요. 집이. 근데 싫으면 이렇게 이만큼인데 싫으면 이만한 한 짐으로 보이나 봐.
선생님한테는 작게 요만큼 보이는데. 그것도 좀 그럴 있죠. 수도 있겠다. 계속 눈에 보이고. 그렇죠. 눈에 거슬리는 거지. 네. 아. 아니, 우리 엄마랑 딸은 왜 이렇게 반대일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세상에 둘도 없는 모녀시잖아요. 두 명도 아니야. 단 하나. 단 한 명인 엄마와 딸인데요. 특히 엄마는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네. 그럼. 또 딸과 엄마는 성별이 같잖아요. 그래서 엄청 가깝기도 하는데요. 또 좀 다른 사람이니까. 가깝지만 이 또 다름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말 그대로 아주 환장하는 거죠. 네. 근데 이상하게 엄마하고 딸은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빠하고 아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서로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안 써서 그런가? 아니 저는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하는 게 그 저희 집은 그걸 많이 보내주세요. 뭐 쌀이라든지 김치라든지 멀리 있으니까. 뭐 이런 거. 근데 그때마다 그 즈음에 있었던 갈등 상황을 책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악플 때문에 너무 고민을 뭐 내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엄마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이런 글을 봤는데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런 얘기도 엄마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이걸 또 얘기해? 그러면서 한 번 싸웠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안 해.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쌀과 함께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그 책이 와요. 그 책 두 번이나 왔어요. 엄마 몰라. 그 사준지도 몰랐나 봐. 두고 왔고 그다음에 한참 힘들 때는 뭐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뭐 이런 게 계속 와. 그래서 요 근래 온 책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희는 이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엄마 재밌으시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윤지 씨도 엄마하고 되게 친하시잖아요. 정말 친한데 정말 달라요.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배에서 이런 딸이 나왔을까 하잖아요. 근데 딸들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저 배에서 나왔다고? 약간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달라요. 뭐 엄마는 화려한 거 좋아하시고 막 박힌 거, 뭐 갈라진 거. 뭐 제가 사온 옷을 보고서 너는 이렇게 내복을 사왔냐고. 전 최대한 무늬가 없고 거의 무지. 아 진짜 죽겠어요 진짜. 우리 딸이 싸워요. 제일 잘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옷은 누가 사? 누가 입어? 그런데 제가 과연 입고 사더라고요. 지금 신발 신은 거 보시면 알아요. 이런 신발은 도대체 어디서 사? 이런 이렇게 신발은 보면 근데 되게 멋진데요? 네, 멋져요. 그래서 이런 신발 보면 그거 어디서 샀어? 선생님 이거 어디서 너무 사셨어요? 신기하긴 해요. 제 단골집이 있어요. 어머, 너무 멋진데요? 아니 그러면 마음에 드시죠? 부모님께서 스타일 때문에 싸우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쇼핑 가서 이제 돈 쓰는 거. 특히 식당에서 전 식당에서 엄마한테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왜 이렇게 싸워? 싸워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으세요? 소비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싸더라도 좀 오래 했을 수 있는 네. 거. 나는 일단 가격이 착해야 돼요. 다르다. 벌써 다르다. 그래서 수박을 어느 날 나 집에 들어가 그랬더니 송이가 엄마 수박 먹고 싶어. 그래서 그래 들어갈 때 사갈게 그랬는데 슈퍼에 갔는데 그게 32,000원인가 붙은 거예요. 갑자기 그 우물 까불이 떴네. 그래서 어머 수박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끝물이라 이제 그게 남은 수박이라 가격이 그렇게 뛰었대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못 사죠. 딴 과일 사갔지. 좀 세일하는 거 싼 거 사갖고 들어갔는데 세일하는 딴 과일 샀어. 그러고서는 내놨더니 갑자기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너무 무슨 과일 사가셨는데요? 그때 딴 거 샀어요. 그때 뭐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고 난 거. 토마토 뭐 참외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것 같아. 수박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 35,000원짜리도 안 되는 그런 감정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지금도 비싸도 울컥하시네 지금. 아무리 비싸도 그게 100만 원을 해 아니면 200만 원을 해 그 정도까지는 내가 엄마한테 부탁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것도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휙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네. 아니, 그리고 종이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제가 좀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했었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쯤 가서 대학교 때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사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엄마랑 싸울 거보다는 애틋함이 더 많았어요. 보고 싶고 그랬겠네요. 만나면 너무 좋고 그랬는데 20 이제 후반부터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아주 지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막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누군가가 있는 게 힘든 거예요. 혼자 같이 살고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누군가가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그때 저는 좀 사춘기에 남들이 다 엄마랑 같이 살면서 겪어야 될 거를 그때 좀 나중에. 늦깎이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정말 고생도 하고 사실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우리 한번 부딪혀보자. 도망가지 말고 치열하게 한번 싸우더라도 한번 끝장을 보자. 끝장을 보자. 사실 예전에 엄마랑 이제 같이 안 살 때, 유학 가서 오래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송이 씨가 마음속에 그냥 그리는 엄마를 본인의 주관적인 어떠한 이미지에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거는 현실에서 같이 살았던 데이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그 문장 완성 검사를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요. 네.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전에는 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시절에는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보면 문장 완성 검사에서요. 따님 송이 씨가 뭐라고 쓰셨냐면 나의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엄마가 되어주길 기다렸어. 이렇게 쓴 게 있었고요. 또 우리 어머님 선생님은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내 딸에게 사랑받고 싶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지금과는 조금 또 다른 국면에 두 분의 어떤 삶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뭔가 TV를 둘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송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렇게 그냥 미안해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리모컨 돌리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한 2시간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왜 미안하다고 얘기 안 했어? 나한테 안 미안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 그거를 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니 그 아픈 걸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미안해라는 말을 제가 늘 듣고 싶었었나 봐요. 제일 미안한 건 엄마 노릇 못했던 거, 내가 너무 애였던 거. 내가 송이한테 정말 좋은 가정을 못 보여줬어요. 그게 죄인이었어요. 난 최고의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랑 남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없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 때 엄마랑 같이 살았었고요. 아빠 집에 넘어가서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고요. 초등학교 좀 고학년 때 다시 와서 중학교 때까지 있다가 유학을 갔어요. 그런 막 이런 혼란의 시기를 겪고 나니 뭐가 별로 딱히 중요하다거나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가 좀 저한테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언니 지금 너무 잘 지내시잖아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안해 한마디가 너무 듣고 싶었다라는 그 얘기에 그리고 듣고 나서 펑펑 2시간 울었다는 거면 뭔가 되게 진짜 송이 씨 가슴속에 응어리진 게 되게 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은 이 따님의 마음 안에 그런 아픔과 상처가 좀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셨네요. 알아요. 네. 정말 첫 결혼을 너무나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결혼이 그렇게 중대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혼자 무남동녀로 살다가 엄마 아버지 편하게 그렇게 사시는 거 보고 그냥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거구나 했는데 나는 준비도 안 된 결혼을 했고 준비도 안 된 엄마가 됐고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단 모르겠고 근데 이혼하게 됐잖아요. 송이한테 전 단란한 가정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아직도 미안해요. 우리 송이 씨는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 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녀가 눈물도 많고 흥도 많고 아이고 아니 눈물이 이게 뭐 어떻게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늘 좀 채워지지 않는 거를 경험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이제 유치원에 오잖아요. 저는 한 분밖에 늘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좀 질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아빠는 같이 있지 않지에 대한 질문으로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새로 재혼을 하시는데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 생각엔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새로운 사람이 내 아이를 잘 기를 수 없다, 나만큼. 그래서 이제 엄마와 떨어져서 이제 살게 된 거죠. 네. 사실 그때 가는지 모르고 갔어요. 왜냐면 네. 유치원에 그냥 아빠가 온 거예요. 그냥 아빠 보니까 너무 좋고 그냥 따라갔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희 엄마 너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널 안 보러 오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밤새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울었어요. 울었는데 아빠가 그럼 내가 너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아침에 엄마한테 데려다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제가 너무 울었잖아요. 그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저를 깨웠는데 근데 제가 못 일어나니까 아빠가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네가 못 일어났잖아. 엄마한테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그러고 엄마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늘 제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갔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까? 내가 조금만 더 예쁘고 내가 조금만 더 착한 아이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엄마도 나를 필요로 없는데 내가 왜 세상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생각해보면 둘 다 버렸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어허, 그러셨군요. 그 당시에는 그 어린 송이 씨는 그 당시에 상황상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본인이 엄마의 인생에서 또는 아빠의 인생에서 그 내가 이순이 같은 세컨드 랭킹 그냥 어떤 상황에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하는 중요한 1순위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 당시엔 그렇게 오해했을 것 같아요. 상황상. 송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해서 쟁취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애한테 굉장히 하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내가 엄마답지 못했다. 이제 어머니께서 선생님께서 재혼을 하시고 이제 어쨌든 이제 아빠가 새아빠 밑에서 키우는 건 난 용납을 못하겠다 그러고 데려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송이 씨는 마음이 어땠어요? 그때 송이 씨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물론 아빠도 너무 잘해주셨지만 성별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었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왔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오는 거 자꾸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럴 수 네. 있죠. 어린 나이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넌 엄마 없어? 이러면 엄마 미국 갔어 이랬는데 사실 그때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 엄마가 연예인인데 미국 갔다고 한들 엄마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엄마 미국 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그런 거 아니래며 이러면 사람이 되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되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또 그것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어린 송이 씨가 그 당시에 쭉 그런 일을 이제 쭉 세월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 감정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만 봐도 애들이 야, 너네 엄마 미국 간 거 아니던데?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디 설 자리가 없고 어디 그냥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이었을 텐데요. 송이 씨의 입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들이 쭉 있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뭔가 얘기를 하면 그냥 다 슬픔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함?
되게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늘 한쪽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늘 갈증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4학년 때인가 엄마가 저를 교문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알았어요. 아, 우리 엄마 나 안 버렸구나. 진짜 우리 엄마도 나를 나만큼 보고 싶어 했었구나. 그러면서 엄마를 다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옮겨가면서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엄마한테 갔던 때는 또 엄마가 그냥 잘 살고 있을 때였어요. 잘 살고 있었고 이제 새언니 새오빠도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 낑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안 자고 갔었더라면 그래도 엄마는 나를 가진 채로 새로운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저랑 같이 했을 거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진짜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진짜 최악의 때였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예쁨을 받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착한 딸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한 결정과 책임을 그 나이에 그것을 다 얻게 지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죠. 네. 왜 엄마한테 좀 내가 많이 힘들고 이런다는 얘기를 좀 할 법도 한데 그 당시엔 좀 그런 게 어려우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밉기는 하지만 그만큼 진짜 미움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만큼 딱 진짜 그만큼 사랑해요. 엄청 사랑하는데 딱 그만큼 미워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마음이 한 번에 공존할 수 없는데도 그게 너무 막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참다 그냥 다른 쪽으로 분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